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들어 휴가철이나 연휴 기간이 되면 공항 이용객들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기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한국공항공사는 여름철 국내선, 국제선 운항 편수를 증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5월 황금 연휴에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펼쳐지는 자라섬 불꽃축제 2015 관람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공항공사 하면은 뭐 대부분 분들이 어떤 기관인지 알고 있겠지만은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1980년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공항 운영 전문 공기업입니다. 예. 전국 15개 국내 공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인천공항 하나만 제외하고 김포, 김해, 제주 등 14개 공항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공사는 우선 부채가 없는 공기업이고요. 예. 11년 연속 흑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1,735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고 주주 배당금으로 정부에 6억 원을 지급해서 저희들은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우량 공기업입니다. 예. 그 지방 공항 중에서 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적자가 나는 공항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항공사는 흑자군요. 예, 전체적으로는 예.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우량 공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약 1,700명 가량 됩니다. 1,700이면 꽤 되는 인력인데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예, 제가 2013년 10월에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예, 1년 반 정도 지났네요. 예. 업무 파악 이제 어느 정도 다 하셨겠군요. 예, 그간에 열심히 해서 지금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 공직생활 특히 경찰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변신을 하셨는데 좀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경찰직에 있었습니다만은 경찰 업무를 할 때는 경찰이 제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외교관도 저한테 잘 맞았고요. 예. 지금은 공사의 CEO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적성에 안 맞는 게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이 공직 경험이 예. 예, 한국공항공사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우리 공사의 발전과 또 직원들이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동안 뭐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취임을 해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 처음 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을 때 저희 노조에서 예.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을 하면서 저희 취임을 저지하고 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취임 1주년이 되었을 때 그 취임을 반대했던 노조집행부에서 저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케이크를 예. 가져와서 제가 받은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같이 근무를 해보면서
그 노조에서도 사장이 공사 발전과 직원들을 위해서 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 이렇게 느꼈다고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사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예. 우리 공사가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예. 모두가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계 항공교통학회 그 공항 운영 효율성 평가에서 그 김포하고 김해 제주공항이 상을 받았다고요? 예, 세계 항공교통학회에서 주는 그 공항 운영 효율성 상은 공항 생산성 부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이 평가에서 저희 김해공항이 아시아 지역 1위를 했고요. 제주공항이 2위, 김포공항이 5위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공항이 아시아 지역의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콩공항이 3위를 했고 중국의 하이난 공항이 4위, 우리 인천공항이 6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학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과의 공항들이 이렇게 상위권에 대거 이름을 올린 것은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최초이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사의 공항 운영 능력이 세계적이다라는 것에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포공항 경우에는 서비스 평가에서도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김포공항 하면은 죄송합니다. 예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서비스가 많이 나아졌을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텐데 서비스 평가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예, 저희 김포공항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그 중규모 공항 부문에서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공항은 대규모 공항에서 10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우리 공항들이 서비스 면이나 공항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세계 정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공항이 5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저희 공항공사 직원들뿐만 아니고 공항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 세관, 금융소 등 여러 상주기관과 또 항공사와 협력업체 등 모든 공항 구성원이 서로 합심 노력한 협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고객 지향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공항이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나요? 예, 김포공항을 빠르고 편리한 공항 또 고객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공항 효율적인 공항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선 국내선 여객터미널은 앞으로 2,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7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예. 국제선 여객터미널도 현재 수용 용역이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체크인 카운터 또 고객 편의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와 리모델링을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의 리모델링이 완성되고 나면 도심 속에서 근사한 국제공항이 다시 탄생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공항을 포함해서 지난해 그 공항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작년에 저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김포, 김해, 제주 등을 포함한 14개 공항의 이용객이 6,100만 명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인천공항이 이제 4,500만을 했기 때문에 예. 합하면 1억 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이 역대 최초로 1억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전 국민의 항공여행 시대 개막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희 한국공항공사가 6천만 이상을 처리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예. 특히 작년에는 세계 경제 불안과 엔저 영향 등으로
많은 이 항공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에는 항공 여객 7천만 돌파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새롭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 7천만을 달성하려면 작년보다도 또 14% 예. 더 이제 여객이 늘어야 되는데 이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지만은 저희들은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잠깐 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방 공항 중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14개 공항 중에서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11개 지방 공항이 적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공항공사는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공항이 적자라고 해서 공항이 문을 닫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설사 적자라고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방공항에 대한 시설 투자는 당연히 계속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항공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각 공항별로 주어진 여건에 맞는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이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공항공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아주 크기 때문에 타 공기업에서는 유례가 없는 11년 연속 흑자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대구공항도 방문을 하셨던데 예. 대구공항도 지금은 약간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예, 작년까지 이제 약간 적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이제 11개 이 지방공항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예. 나름대로의 그 전략과 시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마침 이 저비용 항공사가 지금 지방공항을 많이 취항하고 있고 예. 또 중국인들 무사적 입국 공항 지정을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11개 만성 적자 공항 중에서 1개 또는 2개 지방공항을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공항공사법 지난해 개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종전에는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에 있는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그 공항 운영만을 담당하는 공기업이었습니다. 예. 그 작년에 공사법을 개정을 함으로써 저희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고요. 예.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신규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공항공사가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생각 중이신 그런 계획 중이신 신규 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예, 저희들이 지금 저 작년 법 개정에 이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예. 소개해 드리면요. 우선 항공조종사 양성 사업, 또 정비업, 급유업 같은 이 지상조업, 예. 그리고 해외 공항 건설 투자 참여와 그 공항을 우리가 운영하는 해외 공항을 예. 그러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항공 수요와 항공편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조종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 조종사가 되겠다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러한 교육 훈련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예. 외국 가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호주 가서 1인당 거의 1억 5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면허증을 따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그런 교육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 항공조종사 양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이 사실 경쟁력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국적 항공사가 운항하는데 비용 원가의 40% 이상이 기름값입니다. 이 항공유를 저희들이 공항공사가 대량으로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든지 예. 또는 이 저비용 항공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기 정비 분야 또 지상조업 이런 분야를 우리 공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춰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새로운 사업의 목적이 네.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배려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교통약자 배려 프로그램의 취지는 이제 전 국민의 항공교통 시대에 발맞춰서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장애가 있는 분이라든지 예.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예. 이런 그 상대적인 교통약자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항 즉 항공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이미 작년부터 제주공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약자 실버케어 서비스 예. 또 임산부에 대한 프리맘 서비스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우선 보안 검색 등 이러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로 이 불편한 분들이 예. 저희 공항을 이용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장벽을 제거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바로 선진공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애국심 프로젝트라는 건 또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것은 작년에 저희 공사가 이 정부 기관 중에서 태극기를 가장 잘 선양했다고 해서 예. 이 우리 국위 선양 우수 사례로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이것은 이 김포, 김해, 제주 우리 그 국제공항에 사실 그 국제공항 상계공항에서 이렇게 내다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왔다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표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 김포공항, 김해, 제주 이런 글씨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각 공항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를 했고 예. 그다음에 공항 관제탑 그 벽면에다가 태극 문양이 포함된 웰컴 투 코리아라는 슈퍼 그래픽을 그 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외국 나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태극기를 거기서 보면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이 바로 애국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공항 상공에 왔을 때 대한민국 땅에 왔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예. 우리 국민들은 조국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애국심 프로젝트를 제가 예. 만들었습니다. 마스코트도 새로 만드셨다고. 예, 제가 그 공항공사의 마스코트를 새롭게 작년에 만들었는데 이름이 포티입니다. 예. 그 포티라는 뜻은 에어포트와 세이프티. 아. 이것은 공항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는 대로 이 포티에는 우리 공항공사의 비전과 예. 또 안전한 공항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청렴 예. 또 이 고객에 대한 친절 이러한 공항공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다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이제 포티 모습을 볼 수는 없는데 그걸 찾아보려면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나요? 예, 당연히 있고요. 네. 저희 공항을 방문하시면 우리 포티가 가장 먼저 반갑게 환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참고로 요거 포티를 네. 우리 세종대학교 이현세 교수님이 만화가 도안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공항공사도 매년 직원을 뽑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그 취업난이 워낙 극심해가지고 청소년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공항공사에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요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시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는 희망한 만큼 노력한 만큼 다 이루어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어떠한 장벽도 없고 순수한 여러분의 열정과 실력만으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저희 공항공사입니다. 항공업계에 대한 애정과 관심 또 사람과 일을 대함에 있어서 청렴하고 올곧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저희 공사에 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금년 상반기에도 신입사원 채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꼭 그때 여러분들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몇 월 달에도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저 5월 달에 예, 금년도 이 신규 신입사원 채용이 예정돼 있습니다. 보통 몇 명 정도 뽑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아마 작년에 저희 행정직의 경우에는 2,300대 1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장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CEO나 저희 직원들의 기업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주인인 국민의 공기업입니다. 저희들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어제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만 이제 곧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될 텐데요. 서울시가 봄을 맞아서 시민들을 위한 트레킹 코스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또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간이죠.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5월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둘레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최현실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 둘레길이 지난해 11월에 개통이 됐죠?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서울 둘레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울 외곽을 크게 한 바퀴 걷는 8개 코스 157km의 도보 여행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총 길이가 157km나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주 올레길도 있고 지리산 둘레길. 그렇지만 서울 둘레길만의 특색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서울 둘레길의 가장 큰 특색은 우리나라 서울을 한 바퀴 돌면서 한눈에 보고 자연도 느끼고 서울의 다양한 역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멀리 가지 않아도 집만 나서면 언제라도 서울 둘레길을 갈 수 있는데요. 각 코스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23개의 지하철역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네. 아마 수도권 시민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트레킹할 수 있는 것이 서울 둘레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봄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봄이 되면서 서울 둘레길을 찾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내 지도하고 스탬프북이 한 8만 부 정도가 나갔습니다. 예. 봄이 되면서 이 지도를 찾는 시민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급하게 추가 제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개통한 지 이제 4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벌써 완주하신 분들이 1,450분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우리 최 과장께서도 완주하셨나요? 예, 저는 한 절반 정도 지금 돌았습니다. 제가 올 그렇군요. 1월에 이 자리에 왔거든요. 예. 그 둘레길 완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둘레길은 그 서울 둘레길 완주를 위해서 무인 스탬프 투어가 마련돼 있는데요. 예. 둘레길 곳곳에 스탬프 28개를 모두 찍어 오시면 저희 부서에서 둘레길 완주 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예.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하루 8시간씩 걸으면 한 10일 정도면 완주가 가능하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서울 둘레길을 완주하시고 덤으로 건강도 함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올해 꼭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많은 분들이 서울 둘레길 완주하셨을 텐데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완주하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어린이가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예.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85세의 어르신까지 계십니다. 그렇군요. 초등학교 어린이는 부모님과 함께 완주를 했고요. 올해 환갑을 기념해서 그 초등학교 동창분들이 함께 완주하신 팀도 계시고 예. 또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완주한 아주 효심 깊은 아들분도 계십니다. 예.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완주하신 분도 계시고 외국에서 오셔서 또 완주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저는 어느 나라 분인가요, 그분은? 저는 올해 1월 2일 날 시무식을 끝내고 사무실에 와 보니까 예. 독일 분하고 미국 분이 아.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완주 예. 인증서 받으려고. 그러시구나. 굉장히 예. 그 지팡이를 짚고 완주하기도 가능한 모양이죠. 예, 굉장히 좀 편안한 길이라서 예. 그러니까 동네 야산을 좀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 주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서울 둘레길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코스를 좀 추천을 해주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2코스인 용마 아차산 코스하고 예. 5코스인 관악산 코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2코스인 용마 아차산 코스는 일명 실버 코스라고도 할 정도로 이렇게 오르시기가 힘들지 않고 예. 또 능선을 따라서 트레킹을 하게 되면 서울 전망이 한눈에 딱 보이면서 반대편으로는 구리시, 한강측이 한눈에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좋은 빼어난 코스고 5코스인 관악산 코스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산인 관악산을 지나는 트레킹 코스로 울창한 산림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가족하고 친구분들과 함께 서울 둘레길을 걸어보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그 이 코스인 용마 아차산 코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뭐 네. 워커 일정 뭐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야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예. 혹시 그 좀 떨어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로 먼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예,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이나 예. 아차산역에서 아, 한 15분 정도 걸어오시면 바로 그 지임로에 그렇군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광나루역이나 아차산역. 예. 그렇군요. 그 서울 둘레길 다양한 구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개통된 지 한 4개월이 된 서울 둘레길을 저희는 우선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예. 걸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서울 둘레길을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평생은 한번 완주해야 되는 길로 만들어갈 그럴 생각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서울 둘레길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운영할 예정인데요. 예. 일단 내일 저희가 지금 둘레길 100인 원정대 그래서 완주하실 분 100분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완주 원정대를 운영할 것이고 예. 또 봄, 가을로 대축제도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참고로 4월 25일 토요일에는 서울 둘레길 아차산 코스에서 걷기 행사를 하니까 가족과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6066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예. 그 서울 그 둘레길 관련인 것 같은데 고궁 둘레길은 혹시 계획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오셨네요. 아, 고궁 둘레길은 이제 제가 부서는 좀 다른 제가 예. 아는 바로는
그 탐방을 하는 거를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프로그램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군요. 덕수궁, 뭐 경복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어하는 거를 저희 관광파트에서 예.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그 추천 코스로 용마차산 코스하고 관악산 코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최 과장께서는 댁은 어느 쪽에 계세요? 저는 송파 쪽입니다. 송파 쪽이면은 거기서 제일 가까운 코스는 어딘가요? 저기 송파는 일자산, 강동구 일자산 코스부터 시작해서 성내천으로 해서 올림픽공원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쪽은 뭐 별로 좋지 않나요? 그 코스도 좋습니다. 둘레길은 그 각각의 코스마다 특징이 있는데 예. 이제 하천길이 일부 있고 산길이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주택가 골목을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성내천을 따라가는 거는 하천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하천은 주요 하천 중에는 성내천길 또 안양천길을 좀 탐방하는 그런 코스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거는 또 산길하고 조금 다른 또 저게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자연생태과 최현실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봄에 깐 병아리 가을에 와서 세어본다라는 속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속담은 소득을 제때 헤아리고 챙겨야 제 것이 될 터인데 어리석게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닭이 알을 품어 병아리가 부화하면 알을 까고 나온 병아리 수를 바로 세어보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요. 봄에 깐 병아리를 가을에서야 세보는 사람이 있다면 가을까지 남아있는 병아리 수는 처음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을 지내며 병아리들 중 몇 마리는 물려 죽었을 수도 있고 남이 가져갔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나 저러나 다 내 소유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건성건성 넘어간 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봄에 깐 병아리는 꼭 봄부터 세어서 부주의로 손실을 입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네, 매주 수요일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또 지나치게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감시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입니다. 오늘도 좋은 예산센터 최연아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 한 분이 질문을 보내주신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뒷자리가 1642번 쓰시는 조규황 씨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최근 도로나 지하철망 인구 감소에 따라서 선별 축소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 도로나 지하철 사업 늘리는 게 무조건 좋은 생각만은 아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작정 많이 늘리는 건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낭비가 발생하는 일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로나 지하철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타당성 조사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예. 이때 이제 우선되는 것이 이 도로나 지하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이 교통시설과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이제 부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난삼아 얘기하기로는 한 지역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로가 한 두세 개 정도가 이렇게 겹치는 지역들이 있는데 예.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그 대한민국 국민 숫자만큼 된다라는 예.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요들을 줄여나가는 게 예산 낭비를 막는
우선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예산센터 최연아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상품도 준비를 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5월 황금 연휴에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가 사업을 하기 전에 예측을 잘못할 경우 국민이 어떤 불편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이 뭐 대표적인 예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실제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것과는 조금 더 다르게 잘못 예측을 하면 얼마나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지하철 9호선 사실 지옥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네네.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요 예측을 누가 했는지 궁금해요. 일단 대부분의 교통시설과 관련된 수요 예측이나 타당성 조사를 한국교통연구원이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하철 9호선을 맨 처음에 설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수요 예측을 하루 이용객을 한 24만 명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실제 이용객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한 38만 명 정도가 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연구원에서는 이게 다른 지하철과는 다르게 급행열차라는 뭐 운영 방식도 있고 예. 그리고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요금이 좀 낮게 책정이 됐던 점 그리고 예. 이제 강서 지역에서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역 주민들의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수요 예측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애초에 본인들이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요 예측과 관련한 몇 가지 그런 얘기 중에 500원이라는 낮은 요금 때문에 영향을 줬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요. 일단 다른 지하철과는 다르게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거였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자 사업은 운영권 자체를 민간 사업자가 갖는 거니까 이제 지하철 9호선 측에서 알아서 좀 자율적으로 수요 예측이나 그런 거에 맞게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요금도 책정을 해라라는 자율권을 줬던 거죠. 근데 이제 개통할 시기가 되니까 다른 지하철과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행정명령을 좀 내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당초에 계산했었던 것보다 요금을 굉장히 낮게 한 500원 정도 낮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한때 9호선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2012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요금 인상을 근데 그것도 한 해에 2번씩이나 하려고 했었습니다. 연초에 이제 한 150원 정도를 인상을 하고 한 몇 달, 한 3-4달 정도 지나자마자 또 500원을 인상을 하겠다라는 공고문이 지하철 9호선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지하철 9호선이라고 하는 교통시설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간 사업자가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협상 내용도 다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재정 부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되는 건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본격화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가 사업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 운임 결정권 자체를 서울시가 갖게 되는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1호선부터 8호선과 달리 9호선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 착공을 시작한 시기는 2002년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을 세우게 된 건 그거보다 더 전인 거죠. 예. 이게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서 지역에서 강남 쪽을 잇는 노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있었지만 이 재정 상황이 그 97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재정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지하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던 거죠. 예. 말씀하시는 도중에 7998번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9호선 생각보다 많이 붐빈다면 요금을 500원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올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요금을 올리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건가요? 서울시인가요? 아니면 다른 투자자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지금 현재 그 지하철 9호선은 운영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만 예. 그 투자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 계산된 수익률에 따라서 주주들이 가져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적잖은 부분을 어쨌든 서울시가 메꿔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예. 네. 앞서 그 9호선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다른 민간 투자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민간 투자 방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민간 투자자들이 뭐 100%를 다 투자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사실은 정부의 재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민간 투자자들이 그 투자한 게 전체 3조 5천억 원 중에 한 16.3%.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민자 방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권도 가져가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업들과는 좀 다르게 특혜성 계약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혜가 있었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민간 투자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 그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얻고자 하는 수익을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민자 사업을 할 때 수익률은 한 5%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9호선은 약 2배 정도가 되는 8.9%로 수익률을 계산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수입이 발생을 해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게 되는 이득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계약을 해서 실제로 민간 사업자에게 들어간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 운행이 시작이 됐던 2010년과 2011년 두 해에만 서울시가 그 민간 사업자에게 약 470억 정도를 보존을 해줘야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 조항도 없어지고 서울시가 이제 운영권을 가져오면서 그 부담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15년 동안 그 약 1조 원 가량의 예산을 민간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하철 9호선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게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민간 투자 방식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들 지하철을 타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지하철은 8량에서 10량 정도가 되는데요. 이 9호선 자체는 4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당초의 계획 자체는 8량이었는데 실제로 운행하는 건 4량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게 운행에 실제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입장보다는 역시나 수익을 가져가게 되고 수익률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 민간 사업자의 입장이 가장 이 운행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되는 이용객 수 자체를 적게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운행 수익을 얻을 수 있으려면 4량밖에 운행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졌던 겁니다. 예.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된 사례 또 있겠죠? 뭐 많이 있는데요. 예. 많이 있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뭐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인천공항철도가 이제 처음 생겼던 게 2007년인데요. 그 매일 한 20만 명 정도가 이걸 이용을 할 거다. 그리고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 2021년 정도가 되면 8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에 개통이 되고 한 2년 동안 실제 이용했던 인원은 예측했던 거에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 수입으로 예측했던 게 1조 2,520억 원이었는데요. 실제 수입은 809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정부가 그 민간 사업자에게 보존해 줬던 액수가 8천억여 원을 보존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재협상도 했고 그 민간 사업자의 해당 지분의 일부를 코레일이 이제 인수하면서 보존액은 많이 줄었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예. 다행인 거죠, 그나마. 예. 지금까지 좋은예산센터 최연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상품은 핸드폰 끝번호 1259 또 9247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